자, 오늘 네,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전 조금 지나면서 이제 증시가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별로 기분들이 별로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수를 봐도 그렇고 종목들을 봐도 그렇고 뭐 분위기가 쫙 깔아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도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어두웠고요. 투자 심리가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도 오늘 좀 많이 내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넷째 주 이제 한 주간의 이제 시황을 마감을 좀 해드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오늘 많이 깔아앉았어요. 많이. 그래서 아무튼 힘들 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보니까 별로 안 들어오셨죠, 그죠? 네. 뭐 봐서 뭐 하냐? 네?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아유 지겹다 이제 그냥 좀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벌련다. 뭐 이런 마음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별로 안 들어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은 별로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왜 증시가 이렇게 좀 눌렸는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고 그저 힘내시라고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도 제가 봐도 오늘 욕 나오더라고요. 네. 딱 장 끝날 때쯤 오후장 들어서서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입에서 저도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왜 욕이 나오려고 했겠어요. 네. 자꾸 개인들 괴롭히니까 제 입에서도 욕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오늘 딱 오후 되니까 그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막 그죠? 네, 욕하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예, 진짜 오늘 욕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오늘 눌렸어요. 네. 왜 그렇게 눌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세력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는데 지금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죠? 네, 개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나와서 힘내시라고 해드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쭉 풀어서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보시면 그 뭐예요? 오늘 이제 증시가 좀 빠졌는데 자 이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가 많이 빠졌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려도 좀 힘드실 겁니다. 심리적으로 힘드실 텐데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이거예요. 네.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지를 좀 알려드리면 그나마 덜 힘든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를 좀 덜어드리는 걸 좀 해드리려고 오늘 저녁 방송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힘든 거 조금 덜 힘들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치료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통제 정도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통제. 네. 아니면 소염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보시면 1.47%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0.9796%. 자, 지수 자체를 보면은 별로 안 빠졌어요. 코스피는 1.5%씩 자주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급락은 아닌데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저점에서 그죠? 빨리 여기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왔다가 팍 벗어나야 돼요. 한 번 더 왔죠? 팍 벗어나야 되는데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질이 슬슬 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내심이 좋으신 분들도 입에서 이제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참다가 원래 그런 분들이 승질 내시면 무섭거든요. 이제 평상시에 화 자주 내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그죠? 걔도 평상시에 짖는 개는 하나도 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 짖는 개들이 있어요. 개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만 안 짖는 개가 그게 진짜 무서운 개거든요. 근데 사람도 개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도 평상시에 잘 화를 안 내는데 화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내심 좋으신 분들도 입에서 욕 나올 정도로 지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있으니까 종목들이 이제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고 약간 시간을 끄는 거죠. 이따가
이제 방송 후반부에 제가 종목을 여러 가지를 얘기해 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종류 이제 종목들을 이제 그 비슷한 부류끼리 쭉 정리를 해 드릴 거거든요. 네. 자, 그거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그 3000이라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전저점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수로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전저점이 있는 거예요. 지수건 내 주가건 빨리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개인들은 빨리 수익 내고 아니면 손실이 잠깐 나더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냥 답답하게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건 너무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한 자리에 누르고 있었던 적은 없어요. 이때도 여기 보면 한 3개월 있긴 했는데 이때는 수익을 많이 주고 한두 달, 2, 3개월 눌렀다 갔잖아요. 이때 괜찮았다고. 근데 지금은 3개월 눌러놓은 상태에서 또 이 짓을 2, 3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종목 중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종목들이 눌려 있을 테니까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전저점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보면 전저점을 슬쩍 건드리거나 막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좀 올라와서 그래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이다 그랬는데 훅 떨어져가지고 속상하셨던 것도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1% 가까이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죠. 코스닥 지수는요, 잘 보시면 이번 주 내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눌렀어요. 윗꼬리가 없어요. 이게 월요일이잖아요. 이게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락, 화요일날도 하락, 수요일날 하락했다가 상승, 목요일날 하락, 금요일날도 하락. 일주일 내내 누르기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를 잘 보시면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개인들이 손절을 또 많이 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있죠. 여기에서 지수가 급락을 해도 개별주들이 별로 안 빠졌어요.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했었고 지수는 급락했는데 종목들이 안 빠지지 않느냐. 그쵸? 네. 지수가 급락하는데 종목은 안 빠졌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에서 지수가 하락할 때 이유가 뭐냐면 NFT, 뭐 게임주 이런 거 있죠. 이런 테마주들이 이제 미국에서 급락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빠졌잖아요. 그죠?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일반 개별주들은 별로 하락이 안 나왔다고요. 그쵸? 근데 오늘은 이제 투매가 나왔어요.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어났거든요. 오늘 확 늘어났어요. 이거 거래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코스닥 지수 이번 주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 감소하다가 상승했잖아요. 특히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들이 손절했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들이 뭐 투자자별 매매 조각을 보면 순매수를 했는데 왜 헛소리냐라고 또 얘기하시겠지만 제발 그거 갖고 트집좀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99.9% 초짜들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그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토를 다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개인들 투매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안 나오고 전저점 부근에 있었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더 하락한 이유가 개인들이 더 주식을 팔아서 그래요. 사주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있으니까 물량이 조금만 나와도 네, 종목들이 3% 개별주 기준으로 3% 5%씩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번호 찍어보라고 하는데 거의 안 찍으세요. 보세요. 번호 찍기도 싫으시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자, 웃으면서 얘기할 테니까 웃으면서 방송 들으세요. 네. 번호 찍으라고 하는데 찍기도 싫으시죠? 그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거 봐요. 지금도 안 찍으시잖아요. 만사 다 귀찮으시죠? 그죠? 네. 빨리 1번 찍으세요. 거 봐요. 안 찍잖아요. 지금 이것도 안 찍잖아요. 지금. 네. 얼마나 만사 귀찮으시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네. 힘들 내세요. 네. 제가 봐도 너무했어요. 오늘. 네.
오늘 개인들 여기 손절하신 분, 제가 평상시에 손절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오늘 손절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본인도 모르게 눌렀을 거예요. 아마 본인들이 손절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또 손절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팔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멍하고 있다가 왜 그런 거 정신줄 놓으면 너무 힘들면 정신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손절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만 힘드신 게 아니라 지금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제 코스닥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네, 손해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누군가가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사줬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사줬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난 거지 아무도 안 사줬으면 더 떨어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누군가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조용하게. 원래 그래요. 쓱 누가 쓸어가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 잘 보시면 그 오늘은 지금 잠깐만요 결론만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별로 안 빠진 거예요. 해외 증시 안 보셨죠? 아까 이제 번호 찍어보라고 했는데 번호도 안 찍으실 정도로 오늘 만세가 귀찮으실 거예요. 그죠? 네.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아마 해외 증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도 안 해보셨을까봐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아시아 증시. 그냥 쉽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끝났냐면, 자,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면 얘기하시고요. 이게 뭐냐면, 자, 일본 2.5%, 장중에 3%까지 급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항생지수 2.6% 박살났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코스피 지수는 한 절반 정도, 코스닥 지수도 그죠? 훨씬 덜 빠진 거예요. 태국 2.3%, 인도네시아도 2%, 그죠? 인도 그거보다 덜 빠졌다고요.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별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덜 떨어진 거예요. 인도 2.8%.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덜 빠진 거라고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얘기를 다 끝까지 듣고서 판단하세요. 네. 호주는 1.7%. 호주.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쵸?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 증시 끝나면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유럽 증시죠. 유럽 증시 보시면 여기는 뭐 지금 음봉탕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독일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영국 마이너스 2.6%, 프랑스 3%, 그죠? 유로스톡스 50. 요거는 범 이제 유럽 지수라고 하죠. 그렇죠? 네, 마이너스 2.8%. 스페인은 3.6%, 네덜란드는 1.8, 이탈리아는 2.8. 난리 났죠, 그죠? 떨어지고 있어요. 폴란드 3.5%, 러시아도 지금 나가 떨어지고요. 네. 무서우세요?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건 얘기 안 해드려요. 설령 안 좋은 게 있어도 어지간한 얘기 안 해드려요. 왜냐면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얘기 해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게 싫어서 안 좋은 게 설령 있어도 필요할 땐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잘 안 해드립니다.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주말 내내 머리 뜯고 힘들어하시라고요? 아니죠. 이거 왜 보여드리겠어요? 우리나라는 빠질 게 있냐고요. 이 나라들이 지금 막 빠지는데 불안해하시죠? 자, 보세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까 러시아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러시아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3%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죠. 무슨 얘기냐면 갔으니까 눌러주는 거예요. 이걸 일명 키 맞추기라고 하는데
독일도 최근에 올라갔었거든요. 오늘 2% 빠지는 게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2% 빠진다고 하면 이 정도겠죠. 그죠? 원위치 하는 거예요. 중국 쪽 얘기는 안 할게요. 이쪽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정신 없어요 여기도 지금. 정신 없어. 인도가 쭉 빠지죠?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쭉 빠지죠, 그죠? 네.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것들을 쭉 하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올렸던 거를 원위치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 우리나라 증시요. 없잖아요.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떨어질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네네. 이해되시나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하시라고 얘기를 오늘 꺼낸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아까 누구예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주말을 너무 힘들게 보내지 마세요. 네.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수 얘기 여기까지 해드렸고, 근데 오늘 이제 개인들이 투매를 할 때는 뭐가 힘드니까 투매를 하겠죠. 그죠? 막연하게 막 개인들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하기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맞아요. 오늘 그러면 개인들이 왜 투매를 했을까요? 뭔가 힘든 게 있으니까 투매했겠죠, 그죠? 사람이 울고 힘들 때는 힘들어서 막 울고 그럴 때는 옆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주던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 저렇게 울까, 그죠? 막연하게 울지마 그러지 말고 왜 우는지 공감을 하면 되는데 오늘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개인들이 저렇게 던질까? 불안해서 그래요. 11월 둘째 주에 보시면 지수가 여기서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얘기를 좀만 더 할게요. 제가 지수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여기 선언을 걸었는데 여기 종일 나가 떨어졌을 때 이때 왜 그랬죠? 왜 떨어졌을까요? 요소수 대란 터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했을 때, 그죠? 지금은 왜 떨어졌을까요? 네. 왜 투명가 나왔을까요? 불안해하거든요. 왜 불안해하느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또 출현했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요즘에 어째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얘기도 안 나오네요. 뭐 그런 얘기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제 낮에 그랬어요, 낮에 하는 방송에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그걸 맞췄다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네.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저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무슨 뭐 이번엔 누랍니다. 누 델타 변이가 아니고 누 변이라는 게 발생을 했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사를 쭉 검토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우려가 된다는 것 뿐이지 이게 뭘 이렇게 많이 확산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델타 변이보다 이게 더 세다가 아니고 셀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세다. 뭐 전 세계 다 퍼졌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 나간다. 그게 아니라 셀 것 같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가 또 일제 보도가 되고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 숫자 뭐 4천 명 넘었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이제 스트레스 팍팍팍 쌓이는 그죠? 그런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죠, 그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정부를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저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 방역한다고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얘기 뭐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역을 하긴 해야 되지만 아무튼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정부에서 또 이제 통제 방역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더 큰 거예요. 요즘에 오늘도 그런 얘기했지만 낮에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근데 장사하면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요즘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투매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치료제를 제가 드린다기보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진통제, 소염제 정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잘 듣고 주말에 최대한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돈 안 벌릴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쇼핑. 역으로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그죠? 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럴 때는 돈 쓰시는 거예요. 쇼핑. 맞으면 자 1번 찍어보세요. 네. 쇼핑하세요.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형편껏 쓰세요. 이게 가장 좋아요. 여자분들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이 쇼핑.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좋고 하여튼 뭐라도 하세요, 주말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제일 좋은 건 돈을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갈게요. 네. 예, 이소정님. 네. 자, 그리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덜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델타 변이보다 더 센 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나온 아직 검수 적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까봐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델타 변이 말고 중간에 다른 변이도 많았잖아요. 뭐 람다 변이 들어보셨어요? 뭐 페루인가 어디서 나온 거 람다 변이 뭐 치명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막 요즘에 그 얘기 나오지도 않고 뭐 일본에서 무슨 변이가 나왔는데 그게 뭐 다 우리가 뭐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뭐 그런 거다 그러더니 일본에 지금 확진자가 지금 거의 안 나오죠. 자가 면역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요. 네. 지금 저기 뭐예요? 델타 변이 말고 지금 그 사이에 변이 많았는데 다 어디 갔나 몰라요. 네. 지금 나오는 뭐 누 변인지 뭔지 그게 이제 델타 변이 압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델타 변이 이것도 거의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죠? 네, 독감 수준으로. 유럽의 어느 나라는 대놓고 유럽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 그 델타 변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그 기사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이고 뭐고 일상생활이건 제대로 못 하세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코로나 관련된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보시면 안 되는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유럽도요.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는 뭐라고 해요? 백신 안 맞으면 돌아다니지 마라. 집에만 있어라. 뭐 그런 나라도 있어요. 봉쇄 시켜버리고. 근데 이제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제 프랑스가 또 투쟁의 나라 아니까 투쟁. 그죠? 옛날에 그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백신 맞아라. 안 맞으면 돌아다니지 마라. 막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데모를 자주 해요. 프랑스는. 네. 제가 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투쟁 그러면서 이제 네. 프랑스가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왜 우리한테 백신을 강요하냐면 투쟁한다니까 거기는. 좀 싸워요. 근데 그런 뉴스 우리나라에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이러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몇 달 됐죠 지금? 저기 유럽 잘 사는 나라, 네, 나라명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 취급할 거야. 대놓고 이제 선포하고 그냥 국민들 보고 다 벗어 그냥 마스크 벗어 막 이러잖아요. 네.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 맞은 사람 비율이 50%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비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유럽이나 그쪽을 보면 다 달라요. 언론에서 약간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니까 그죠? 네, 지혜롭게 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이것 때문에 경제 뭐 이것 때문에 이거 방역한다고 너무 저기 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제가 오죽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주식 하시는 분도 힘든데 자영업 하면서 주식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러잖아요. 네. 제가 오늘 회원들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왜 얼마나 힘드시냐면 잠깐만 이거 뒤에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얘기 좀 하고 위로해 드리려고요. 네. 주식을 저도 이제 저는 전문가니까
뭐 종목 분석도 하고 세력들이 뭐 하는지 분석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회원들하고도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원들 사정을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진짜 여유가 있어서 그죠? 네, 그냥 막 뭐 돈이 막 수십억이 남아서 그냥 주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십억까지는 아니어도 뭐 수천만 원, 수억, 그죠? 여윳돈이 있어서 그냥 그거 사라져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 그 돈 갖고 그냥 주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도니까. 그렇죠? 돈이 안 도니까 그분들도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은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냥 뭐 없어도 된다 그 마음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생활비 하면서 주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시니까 아니면 이제 은퇴 장사는 아니지만 직장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요걸로 이제 좀 수입 좀 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과거에 이제 실수하셔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렸는데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이제 복구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수가 여기에 바닥에 붙어 있으니 오도가도 안 하고 그죠? 무슨 강력한 자석에 딱 붙은 것처럼 그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힘드시죠, 그죠? 네. 제가 봐도 차라리 여기서 그냥 그죠? 네. 이렇게 들었다 놨다라도 하면 단타라도 치시고 그죠? 뭐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잃었다 따기도 그러면 차라리 재미라도 있으시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쭉 붙여놓으니까 되게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네. 돈이 안 돌아서 특히 상황이 좀 돈을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제일 힘들 때 위로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네.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유튜브도 틀어놓고 여기 방송도 다 사이트에서 틀어놨지만 수백 명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녹화 방송 보신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서로 다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맞으면 저기 9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서로 다 비슷한 상황 아니세요? 돈이 정말 여유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게 주식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시라고요. 네. 진짜 오늘은 번호 안 찍으시네요. 얼마나 오늘 피곤하시고 힘드셨으면 번호도 안 찍으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도 이럴 때 한 번은 찍는 거예요. 찍기 싫으시면 안 찍으셔도 돼요. 그런 걸 강요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네. 오늘 밤에 유럽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편안하게 쉬세요. 우리나라는 관계 없기 때문에 사실 떨어질 것도 별로 없어요. 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급락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좀 더 떨어진들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번 지수가 이렇게 막 내려오고 막 유럽이 급락하고 그러면 와 끝났다 이러시겠지만 아니요.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빠질 만큼 빠졌는데 여러분들 보유 종목 갖고 있는 거 솔직히 한번 보세요. 차트는 보지 마시고 계절을 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빠질 게 뭐 더 있나요? 그 정도면 됐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할 만큼 다 했어요. 할 만큼 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빨리 여기 이 바닥을 탈출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좀 주고 쭉 가야 되는데 이날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요소수 사태 터졌을 때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네? 진보 보수 뭐 그죠? 네. 이런 거 떠나서 네. 좀 편안하게 좀 해주죠. 코로나 확진자 늘어날 거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정부에서 처음에 늘어날 수 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편안하게 얘기해주면 되죠. 우리가 이게 모르던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겨내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정책을 뭐 저기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밑에 뭐 책임 있는 장관이나 그죠? 아니면 뭐 총리님이 나와서 얘기 한마디 하시든지요. 지금 방역을 다시 옛날처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랬다가는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참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 딱 해주고
그죠? 대통령이 딱 뭐 이렇게 해주면 대통령도 그죠? 국민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죠? 네. 국민들도 그러면 또 신뢰도 생기는 거고 그죠? 없던 신뢰도 생기겠네요. 근데 이게 하여튼 우왕좌왕하는 모습, 공무원 이제 그 관료들이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이게 문제라고요. 편안하게 해줘야죠.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이 위드 코로나니까 이제 손님들도 좀 들어오니까 직원을 뽑으려고 했더니 뽑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또 바이러스 터졌다고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이즈. 아까 보니까 또 뭐 에이즈 관련된 뭐 뉴스 나오죠, 그죠? 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에이즈래요, 세상에. 에이즈 하면은 요즘에 20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40대, 50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이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걸리면 죽는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별명이 에이즈였어요. 에이즈. 고1 때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저 선생님을 에이즈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저분이 에이즈냐 그랬더니 걸리면 죽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에이즈는 걸리면 죽는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에이즈랑 또 코로나 뭐 변이 얘기 나오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에이즈 걸리면 죽는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투매 나온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개인들이 오늘 투매를 좀 많이 하신 이유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아무리 지수가 흔들어도 견뎠는데 오늘 못 견딘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주말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손절한 거예요. 네. 오늘 손절하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욕할 마음은 없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손절하셨겠습니까? 네? 얼마나 힘드셨으면. 네, 그분들 옆에 있으면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술을 끊어서 술은 못 사드리겠지만 그분들 얘기 들어주거나 그러고 싶어요. 네. 힘들 내세요. 네, 지금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네, 종목들을 좀 이렇게 볼게요. 보면 종목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그 또 뭐 코로나 관련 얘기가 쭉 나왔으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살짝 들었다 놨겠죠, 그죠? 몇 개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원생명과 오늘 6% 급등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자리를 잘 보세요. 이렇게만 보면 그죠? 갈 것처럼 만들어놨지 않아요? 눌린 목처럼 그죠? 쫙 해놓고 그죠? 갈 것처럼. 근데 수요일날 직전 저점 깼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6% 올라왔어요. 갈 것처럼. 진원생명과학 아시죠, 그죠?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 그죠? 네. 차트를 잘 보시면 뭐예요? 네. 저 밑에까지 떨어져서 전저점 또 깨다가 수요까지 깨다가 코로나 얘기 살짝 나오니까 살짝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미약한 반등. 네, 미약한 반등. 네. 크게 보면은 그냥 이 정도.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정말로 이게 악재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막 불을 뿜고 막 올라가겠죠. 세력들이 미리 알고 매주 다 해놓고 막 쏠걸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급등한 뭐 게임주처럼 막 불을 뿜겠죠, 그죠? 그러나 보시면 어때요?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네. 코로나 관련주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마음이 없다니까요.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수젠텍이라고 있죠. 오늘 보시면 거래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15%까지 급등했죠, 그죠?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갈 것 같죠? 차트를 잘 보세요. 그냥 진짜 너덜너덜하게 전저점 다 깨지면서 그죠? 네. 올해 어디요? 작년 여기 9월달에 고점 찍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폭에 따른 반등,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그쵸? 요거예요 그냥. 이건 뭐겠어요? 올라오다가 어딘가에서 걸려요 이제. 걸려서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막 많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를 해놓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등인 거예요. 서린바이오 이것도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이 급등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린바이오인데 보시면 어때요? 오늘 8.98% 급등했는데 차트 놓고 보면 어때요? 전저점 계속 깨지다가 그냥 반등 나온 거예요. 그냥. 아주 미약한 반등. 거래도 크게 없지 않습니까? 큰 의미 없는 반등이에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조만간 앞에 있는 매물대 걸려버리겠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정말로 자리를 잘 잡고 급등하고 있는 거라면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걱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아무튼 2주 전에는 요소수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힘들어하셨던 거고 셋째 주는 조금 올라오다가 이번 주는 계속 눌렀거든요. 누르다가 이제 코로나 변이 이제 오늘 그 얘기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망가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대선주 있죠. 대선주도 오늘 보면 거의 다 빠졌어요. 이재명 씨 거건, 윤석열 씨 거건, 인맥주건, 정책주건 거의 다 빠졌는데 올라온 게 좀 있죠. 뭐죠? 부동산. 이재명 씨가 한마디 했잖아요. 부동산 관련주. 그 얘기 많이 했던 거 특수건설 오늘 튀어 올라왔죠, 그죠? 물론 이제 끝날 때는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하니까 뭐 상승하다 반납했는데 나름대로 16%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이제 좀 돌리려고 할 거예요, 우상향으로. 이런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주 있죠. 교육 일자리 관련주. 네. 일자리 관련주 중에 메가임들을 보시면 이거 오늘 양봉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7% 올라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런 거예요. 일자리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 자 7번 찍어보세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찍어야 얘기해 줄 거고 뭐 별로 안 찍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아, 예, 협박하는 거예요. 네. 네. 아유, 오늘 여러분들 분위기가 무거워서 네. 자꾸 농담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네. 아, 예, 프레스님 좋은 말씀 하셨네요. 네네. 자, 예, 이 정도면 됐어요. 예, 그만 찍으셔도 돼요. 네. 메가임디가 오늘 이제 7%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메가임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이제 그러실 거예요. 에이씨, 이게 7% 올라온 게 뭐 그러냐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너무 부정적이면 안 되는데 메가임디가 그 전에 어땠어요? 메가임디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그죠? 메가임디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 뭐 지수가 아무리 올라오고 원전 테마주, 막 윤석열 인맥주 다 올라와도 맨날 떨어지던 게 메가임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올라가고 그죠? 저점 잡고 급등해도 이거만큼은 계속 하락했잖아요. 못난 놈, 그죠? 네. 못난 놈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어때요? 안 빠졌어요. 근데 심지어 막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주식의 기본 중에 기본. 뭐죠? 그렇죠. 악재가 나는데 더 이상 안 빠지면 바닥이죠. 네, 드디어 개인들 다 나갔나 봅니다. 오늘 비상기업은 조금 약하게 끝났는데 메가임들은 잘 끝났어요. 이게 그 유명한 네 뭐예요 이게? 사케다 전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케다? 사이다 말고 사케다. 안다 1번 모른다 4번. 사케다 전법. 이건 일본 쪽에서 나온 건데 사케다. 모르세요? 요즘에 저기 우리 멋진팅님인가요? 네. 준이 특강 좀 해달라는 요청이 한번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이거 한번 할까요? 사케다 전법? 원하시면 2번. 다음 주에 이거 할까요? 네. 멋진팅님 지금 돌아 계시죠? 네. 우리 회원이신데. 네. 다음 주에 저기 사케다 전법 얘기 한번 할게요. 다음 주에. 네. 네네. 지금은 안 돼요. 시간 다 됐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사케다 전법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요즘에 얘기 많이 한 걸로 하면은 역회된 숄더형이죠. 역회된 숄더형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점이 3개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3개잖아요, 그죠? 3개인데 세 번째에서 여기 나오는 저점이 어디를 지지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저점을 지지하면 돼요. 이게 나오면 역회된 숄더형이 나오면 강력한 상승 전환형 신호라고 하거든요. 네, 가장 강력한 상승 전환형 신호 중에 하나인데 그 저점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첫 번째 저점이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인데 첫 번째 저점을 지지를 하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역헤드앤 숄더형이니까 헤드, 머리, 여기가 어깨. 어깨는 두 개죠, 그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어깨를 지지하고 돌아섰을 때 이거는 이제 아이고 고생했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보시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죠. 사람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가임대 이거 들고서 버티신 분들은 정부에서 상 줘야 돼요. 이거 여기서 사신 거는 잘못되신 거예요. 그분들 잘못했는데, 그죠? 맞아요. 여기서 산 건 잘못된 거죠. 이분들 잘못하셨지만 여태까지 안 팔고 버티신 분들은 정부에서 훈장 줘야 돼요. 네. 뭐 그죠? 네.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금감원에서 이런 훈장, 네. 존버 훈장, 그죠? 네. 뭔지 아시죠? 그죠? 엄청나게 이제 버텼다는 뜻이죠. 그죠? 네. 훈장 하나 드려야 돼요. 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 네. 이거를 견뎌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이게. 네. 이 정도 견뎌내실 정도면요, 저기 스님 되셨으면 몸에서 살이 나왔을 겁니다. 살이가 뭔지 아시죠? 네. 몸에서 살이 나오셨을 거예요. 살이. 네. 그 고승들, 그 수행 오래 하신 분 스님들 나중에 보면 몸에서 살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진짜 살이가 아마 몸에서 쏟아져 나오실 겁니다. 요즘에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그죠? 힘들내세요. 네. 좋은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보니 이거 말고 우리 회원들 저기 문자관 회원들하고 라이브 회원들 눈치채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메가임대는 우리 방 추천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옛날에 다 팔았으니까. 그쵸? 네. 제가 무슨 종목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죠? 네. 우리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잘 끝났어요. 근데 아무튼 아주 잘 끝난 거예요. 메가임대. 네.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저기 윤석열 씨도 지금 김종인 씨하고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김종인 씨하고 네. 뭐 끝내고 나서 빨리 또 열심히 또 저기 이재명 씨하고 둘 다 열심히 또 정책 대결을 해야죠. 두 분 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일자리 관련 주건, 뭐 원전 관련 주건, 부동산 관련 주건 열심히 올라올 겁니다. 네, 올라올 거. 이 정도까지 개인들 힘들게 해놨으면 여기에서 이제 뭐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선주 개인들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왜 털리는지는 다음 주에 꼭 시간 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는 아까 뭐 사카도정법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그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급등주 있죠. 네. 급등주가 아니라 업종 있죠. 업종 대표주. 그 다음에 테마주에서도 대장주가 있겠죠. 업종 대표주.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대장주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철강에서 대장주, 화학 업종에서 대장주, 이런 거 하나씩 딱딱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테마주도 보면은 뭐 윤석열 인맥주 중에 우두머리, 그제? 그 다음에 뭐 이재명 인맥주 중에 우두머리, 정책주, 뭐 부동산 정책주 중에 우두머리, 딱딱딱 하나씩 잡아와가지고 자 지금 요렇게 하고 있다.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황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책임감은 있어요. 뭐냐면 무방에서는 종목 추천을 안 했지만 어쨌든 제 얘기 듣고서 무조건 지금 버티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몸에서 진짜 막 살이가 막 쏟아질 거예요. 아마 지금 막 참으신이라고, 그죠? 네. 그분들 도움되시라고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죠?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꼭 보세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게 맞습니다. 나만 힘든 건가? 아니요, 다 힘들어요. 네. 왜 힘드냐면 돈이 안 돌아서, 지수가 이직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여기서 그냥 올라가 버렸으면 되는데 안 올라가고 버벅대다가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유튜브 방송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튜브에는 중장기 투자나 저처럼 손절하지 말고 버티게 해주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단기 매매 전문가들이 많은데 특히 유튜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거긴 전문가라기보다 그냥 유튜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유튜버. 네. 이 사람들은 단기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방송을 들으시면은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어려운 장엔 단타를 쳐야 된다. 들고 있는 거 잘라갖고 A라는 종목을 쳐서 5% 수익을 내고, 이쪽 가서 바로 또 뭘 했더니 10% 수익 냈고, 이쪽 갔더니 또 뭐 7% 수익 내고, 그래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종목 5개에서 10개 이상 추천할 거고, 손절가 줄 거고, 손절가 건드리면 그걸로 끝. 근데 그 회원은 손절 못 하겠죠. 그래서 끌려당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방송을, 이런 매매를 따라하면 해도 안 되지만 이런 방송을 보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만 안 되는 거 들고 있구나. 그래, 손절하고 저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수익 내야지.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해서 수익이 안 나세요. 그거는 주식을 잘하는 고수가 혼자서, 그죠?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워렌 버핏 할아버님이 오셔도, 워렌 버핏은 이제 할아버지 되셨죠, 그죠? 워렌 버핏 그 할아버님이 오셔도 네. 이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거 갖고 막 수익 났다 그래요. 네. 저도 그 매매 할 줄 알거든요. 매매 기법 알고. 근데 회원들을 다 모시고 그 짓 못합니다. 혼자 해도 피곤한데 회원을 이끌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죽자는 얘기죠. 요즘에는 종목들이 단타도 그래요. 들었다가 바로 떨어져 버려요. 무슨 종목 현재가에서 매도하세요 그 치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와중에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가격을 미리 알려주면 좋잖아요. 알려주면은 또 이제 약삭빠른 사람들이 먼저 걸어놓고 다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매가 잘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오히려 여러분들 속만 더 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목 얘기 지금 쭉 해드리고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종목들은 저희 방은 추천주라기보다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런 거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다 싶어서 쭉 얘기해 드릴 건데 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요 얘기 끝나고 이따가 저기 우리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 들으러 가시면 돼요. 자,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자, 금방 끝낼 거니까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네, 잠깐만요. 자, 소프트 캠프거든요. 자, 차트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소프트 캠프가 뭐냐면 회사 그런 거 필요 없고 차트 동향만 얘기해 드릴게요. 잘 가고 있다가 8월달, 7월달 이후에 투매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가 무너지고 있었죠. 무너지다가 최근에 보면 어때요? 최근에 보면 살짝 들었다 놓으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게 있죠. 이런 것들도 요즘에 시장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링네트. 링네트 보시면 이것도 이제 7월달에 한번 들었다가 그것도 재테크 모습 해주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어때요? 살짝 올려놓고 준비하고 있죠. 네, 이런 거 여기서 급등 나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금감원에서 너 왜 상한가 나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잘 회복을 좀 시켜놓은 게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잘 아시는 회사죠. 에이티넘 인베스트처럼 이게 플랫 차트죠. 네. 만들어 놓고 그죠? 가슴 설레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보유 종목이 이렇게만 생겼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그죠? 오늘 같은 날 그죠? 거꾸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다 그렇진 않죠. TCK 이것도 이제 낙폭 과대가 되게 심했죠. 거래를 터트리면서 급락했었는데 반성을 좀 한 것 같아요. 다시 그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반등 나오려고 이제 준비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겠지만 아무튼 희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심리가 괜찮으실 텐데 그러나 다 이런 건 아니죠. SGNG 이것도 보면 이제 계속 그냥 6월달에 고점 찍고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한번 돌려세우려고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어요. 저희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지난주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이재명 테마주 갖고 있는 그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쌍욕을 하더라고요. 와 이러면서 세상에 그랬더니 수요일날 목요일날 막 욕을 쏟아내더니 금요일날 막 급등한 게 있어요. 그게 차트가 이거보다 그게 더 좋아요. 차트는 네? 우리 회원들 이제 알아들으시려고 얘기한 거고 그죠?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네. 이런 것도 있어요. 현대바이오 옛날에 이거 개인들 많이 물린 거거든요. 기다렸더니 그죠? 네. 운봉을 때려 쌓질 않나. 네.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떨어지고 그죠? 네.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하염없이. 다른 친구들은 뭐 코로나 변이 나왔다고 하니까 막 상한가도 가고 막 20%씩 급등하는데 이 왼수는 4%밖에 못 올라가요. 왼수죠. 왼수. 힘들게 하잖아요. 갖고 있는 분들 그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파버나인 이거 옛날에 인공호흡기도 됐는데 오늘 인공호흡기 관련주가 상한가 한 게 있거든요. 급등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흉물스러운 이거 하나 다 급등시켜 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보통 여기서 사시거든요. 6,000원대 사가지고 얼마나 이제 고생하고 계시겠어요. 그죠?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절망감을 느끼신다고요. 그러나 이런 종목들도 끝난 건 아니에요. 낙폭과대니까 한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죠? 네. 오더가도 소식도 없는 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면 정부에서 환기시키라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을 했겠어요. 그죠? 한타. 네. 옛날 영남제국이죠. 네. 특수건설. 아까 얘기했죠, 그죠? 네. 오늘 이재명 씨 한마디에 힘입어서 장중에 15% 이상 급등한 종목 SOC. 네. 이재명 씨 좀 덕을 본 거죠, 이거는. 그죠? 네. 이재명 씨 도움 받아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씨가 한마디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 여기까지만 보죠.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매수가가 여기거나 여기에요. 만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3,000원대 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통곡을 하시겠어요. 여기 6,000원대 사신 분들도 손해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힘드시겠죠, 그죠? 네. 힘내세요. 왠 줄 아세요? 다 낙폭과대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 중에 세력이 나간 것도 있거든요. 지금 쭉 얘기한 10가지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세력이 나간 것도 있는데 세력이 원래 물량 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자리까지는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못 나서 그동안 힘드셨던 것처럼 세력들도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칼. 도끼를 갈고 있다고. 한번 찍어버리려고 그냥. 뭘 찍어요? 네. 나무꾼 옛날에 얘기했었죠, 그죠? 네. 쉴 때 도끼 날을 가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네. 다시 이제 나무를 할 때 그 나무꾼은 얼마나 나무를 많이 뱉겠어요. 그죠? 남들 놀 때 도끼 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를 죽이려고 이제 칼을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내가 진짜 이 바닥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여기서 좋게 끝을 내야 되겠다. 좋게 끝내는 게 뭐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큰 수익 내셔가지고 그 돈 좋은데 잘 쓰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막상 쉽게 생각했는데 들어오니까 어려우시죠? 원래 이 바닥이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는 똑같은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 한 거 아닙니다. 너무 힘드시면 돈 쓰세요. 아이쇼핑이라도. 그게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도 뒤에 김 실장님이 또 방송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김 실장님 그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시 9시 5분부터 시작하시는데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네. 여기 오늘 김 실장님 뭐 하시죠?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 이거 이슈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코로나 그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들 쭉 한번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뵐게요.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